부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다리 책. 관계 면역력을 키우는 어른의 소통법. 게이브리엘 하틀리 지음. 부키. 나는 문제없다는 착각. 내 남편 미치와 나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약혼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끌렸다. 한동안 뉴욕에서 전문직 남성들만 만나던 나는 픽업 트럭을 몰며 낚시와 사냥을 즐기는 조류생물학자 미치의 신선한 매력에 무장해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미치는 다정하고 세심했다. 걸리는 것은 딱 하나였다. 그는 시골 체질이었고 나는 토박이 뉴요커라는 점이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재판연구원이라는 안정된 직장과 친구와 가족을 떠나 미치를 따라 시골로 이사했다. 그의 수입이 나보다 적고 출장이 잦고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체육관에서 보낸다는 건 결혼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미치가 곧 이직할 예정이고 그러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받아들였다. 자기 소명을 좇아 일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까지 했다. 그게 올바른 선택 같았지만 여전히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얼마 후 남편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과 육아 부담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마저 깨지고 말았다. 이후 미치는 승진했고 1년 중 석 달가량은 출장으로 집을 떠나 있게 되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동안 놓친 것을 벌충하려고 안달하듯 체육관에 가고 사냥을 나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듯 답답하고 외로웠다. 나를 애지중지했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관심을 한 톨도 주지 않는 남편으로 변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은 점점 더 쌓였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만 커져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역시 결혼 생활 내내 이 불공평한 관계에 연루된 공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치만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꿈을 지지하려 애쓰며 내 삶을 이리저리 비틀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었다. 그건 과연 누구 잘못이었을까? 우리 관계가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나 또한 문제의 일부임을 깨달았고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미치를 격려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기 시작했다. 내 불행을 남편 탓으로 돌리는 대신 내 삶을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 전에 했던 것처럼 세상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노력했다. 결혼과 육아 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단 나를 추슬러 몸을 움직이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자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만 꾸었던 첫 책을 실제로 집필하기 시작했다. 미치는 나의 이런 변화를 놀랍게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꺼낼 때마다 남편이 반발하리라 예상하고 잔뜩 긴장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반발은 거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과감하게 내 세상을 재구축해 나갔다. 그동안 나 또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선택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화내면서 내 삶을 허비한 셈이었다. 미치가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더라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일부러 못되게 군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몫이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자기 불만을 남 탓으로 돌리고 부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자기 역할을 알아차리고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나면 아무리 심한 갈등도 완화하거나 제거할 능력이 생겨난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고 관계 자체도 바뀌게 된다. 내가 문제의 일부라는 이 명료한 인식은 관계 개선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이다. 관계 면역력을 키우는 어른의 소통법. 게이브리엘 하틀리 지음. 부키.